안녕하세요, 카젠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모하비는 참 오랜만에 모델을 변경을 했죠. 그럼에도 풀체인지가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랜만에 바뀌어서 풀체인지 하는 모델처럼 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강아지들도 좋아하는 모하비네요. 특히나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이 그릴이 기존에는 타이거 노즈 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타이거 페이스로 아예 진화를 하면서 이제 전면의 모습이 상당히 좀 대범해졌습니다. 차의 이 터프한 이미지와 맞물려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전면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램프가 아예 합쳐진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라이트를 보시라고 이렇게 좀 켜놔봤거든요. 비상등을 켜게 되면 오른쪽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라이트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히든 램프를 기아도 주장하진 않지만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약간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은 지금 문양인데, 이렇게 해서 좀 숨겨진 듯한, 숨겨졌으면서도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이 엔진 후드도 보닛에도 이렇게 좀 굵직한 날카롭게 라인을 파놨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씩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역시 차에 좀 힘있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보시면은 요런 좀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을 덧대놔서 또 SUV로서 그런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밑에는 안개등이 양옆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차가 어떤 스퀘어, 네모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형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각진 형태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차가 더욱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각도에서 볼 경우에 상당히 차가 좀 세 보이죠. 옆에서 볼 경우에도 기존 모하비와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적으로는 지금 모하비 더 마스터가 큰 차이가 없어요. 높이만 좀 낮아졌고 길이 그리고 또 너비 모두 전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휠 타이어는 20인치를 끼웠는데 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죠. 그리고 이 도어 스텝에 있는 장식도 전엔 없던 겁니다. 뒷모습도 앞모습만큼이나 많이 달라졌어요. 파격적이죠. 앞에서 봤었던 그런 좀 센 타이거 페이스가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뒤에는 호랑이가 떠오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앞만큼이나 뒤도 그런 꽉 찬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이 테일 램프들 네모지게 이렇게 마치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들과 어울려서 가운데 모하비를 양각으로 이렇게 모델명을 써놨고 크롬 바까지도 이어지고요. 또 하단에도 이렇게 머플러를 4가닥이나, 하지만 저건 가짜예요. 뚫려 있진 않습니다. 머플러는 이 오른쪽에만 지금 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차가 각진 요소들을 많이 써서 앞뒤로 강인해 보이고 단단해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앞에는 방향지시등까지도 LED인데 뒤쪽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은 기존 전형적인 어떤 할로겐 타입,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네요. 네, 모하비 더 마스터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요. 사실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주행기도 보여드리겠지만 주행기보다는 인테리어에서의 기능 설명 그리고 디자인 설명에 대한 부분이 더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존 모하비가 떠올려지는 부분은 없죠. 요 엠블렘, 모하비 전용 엠블렘 빼고는, 오피러스에서도 쓰였었던 요 엠블렘 빼고는 똑같은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 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여기에 쓰인 이런 나무도
이 우드가, 이게 지금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실제 진짜 나무 같은데 잘못 쓰면 굉장히 좀 차가 노티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나무도 상당히 잘 쓴 것 같고, 이 위에는 지금 우레탄입니다. 근데 우레탄을 가공을 좀 가죽처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도 넣어서 좀 더 고급차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죠. 만져보면은 우레탄, 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이그로시, 또 이쪽도 우레탄이네요. 그러니까 가죽이 쓰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암레트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그래도 이런 팔꿈치나 팔 상박이 닿는 부분은 가죽을 썼어요. 근데 여긴 다 우레탄입니다. 색깔을 잘 맞춰서 지금 가죽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레탄이고요. 이 하단도 우레탄이고, 여기는 그냥 생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더 모하비 더 마스터가 달라진 부분이 문 닫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 몰딩 같은 것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닫아보면 닫히는 느낌이 참 고급차처럼 닫혀요. 이것도 전보다 달라진 부분이고, 여기도 살짝 올라왔군요. 이것도 기존에 못 봤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길을 잡아끄는 부분은 역시나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고, 콤포트고, 이제 에코, 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달라지고요. 하지만 방향지 시등을 킨다고 해서 기존에 어떤 K7에서 봤었던 여기에 그 카메라가 비춰졌었잖아요. 그건 빠졌습니다. 이건 좀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고, 왼쪽 스포크에서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나 이 음성 명령을 누르면 현대기아가 공유하는 카카오 아이가 들어가서 맛집 알려줘, 15개의 검색 결과가 취소, 음성인식을 종료합니다. 네, 이재림이 누구야? 정보를 찾을 수 없어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또 뭐 이건 상당히 맨 처음 이제 소나타 DNA 때 등장했었던 기능인데 이제 현대기아가 모두 공용하지 않을까 싶고,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음성 명령, 음성 검색 기능이죠. 카카오 아이를 활용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채널, 그리고 전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스포크에서는 메뉴를 고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요소수 레벨, 얘는 이제 EGR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소수 레벨까지도 뜨고요. 또 연비, 트랙 컴퓨터죠. 여긴 속도계, 그리고 콤파스는 요거 하나입니다. 내비게이션까지 뜨진 않아요. 여기에 계기판에 운전자 주의 수준, 이건 이제 휠 구동력, 네 바퀴별로 구동력이 어떻게 걸리나를 보여줍니다. 타이어 공기압 역시 주행 중에 표시가 된다고 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활성화고, 근데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차 중이라서 작동은 안 하고요. 이따 주행 중에 보여드리면 요걸 눌러서 활성화를 하고, 얘는 이제 오토 스티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세트인데, 이건 속도 올리고 내리는 건 똑같습니다만 세트는 이걸 눌러야 돼요. 세트라고 별도의 어떤 글자가 써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리턴 같은 표시가 있어서 뭐 손에 익으면, 차 주인이라면은 조작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간거리 조절, 멀리 가까이 조절하는 버튼을 하나로 해놨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은 손가락 파지하는 이 가죽 소재도 상당히 좋아요. 에어백이 들어간 부분은 지금 우레탄이긴 한데, 여기 역시 상단에 쓰인, 대시보드에 쓰인 이 우레탄과 같은 소재와 같은 무늬로 잘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크는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게 굉장히 크죠. 가로형이고 화면 넘김도 좋고요.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에서는 차 설명 버튼인데,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면 주행 보조,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박 안전, 주차 안전까지 모두 들어갔고, 드라이브 트레인 모드는 변경 알림을 자세히, 간단히, 끄기, 자세히라면 여기 뜨거든요. 드라이브 셀렉터가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기어 노브 뒤에 있고요. 누르면은 터렌 셀렉터, 한 번 더 누르면 드라이브 셀렉터. 드라이브 셀렉터는 세 가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콤포트, 에코, 스포츠가 있고요. 터레인 같은 경우는 스노우, 머드, 샌드, 팰리세이드도 이랬었죠. 드라이브 셀렉터와 터레인 셀렉터를 하나로 합친 거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렌 셀렉터를 스노우로 두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드, 또 샌드, 스노우,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하거나 아예 끌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로 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위에만 뜨네요. 샌드, 머드, 스노우 이런 것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에어컨,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결로 발생 저감, 이건 이제 성에 끼는 거 제거하는 거고요. 외부 공기 차단은 이제 내부 공기를, 물론 여기 물리 버튼으로도 빼놨는데 이 화면 안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얘는 다른 것보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실내 무드 조명에 들어가 보면 밝기는 뭐 그대로 밝기 조절이고, 색상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이제 프리셋이 있고요. 사용자 설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색깔이 특히나 눈에 띄게 변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 근데 밝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따가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이빔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설정은 얘는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스포트 모드로 하면 이제 실내로 사운드를 유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하차 편의는 이제 핸들, 운전대를 밀고 시트는 뒤로 해서 승하차 때 편하게 탑승하고 하차하는 기능입니다. 뒤에 트렁크 해치의 열림 속도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 접근 시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얘는 그러니까 킥이 필요 없는 거죠. 트렁크 한번 보시죠. 네, 모하비 더 마스터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최신 기아 자동차 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지 트렁크도 적용이 됐는데 킥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있으면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를 소지하고 테일게이트 접근 시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뒤에 트렁크 해치의 열림 속도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공간은 5인승 모델이어 가지고 뒤에 바닥에 시트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 매트가 깔려 있죠. 그래서 매트 밑에는 별도의 공간도 갖춰져 있고, 여기는 이제 타이어 펑처 키트하고 이런 공간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스크루드라이버가 있고요. 앞쪽에는 또 접이식으로 바닥이 돼 있어서 짐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C가잭이 하나가 있고요. 라이트도 LED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화기가 있는 건데 이거는 7인승도 나오기 때문에 아예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5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소화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크린이 들어가는 홈이고요. 7인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는 별도의 트렁크에 레버라든지 버튼이 있진 않아요. 2열 시트를 접는. 지금 보시면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6단계로 굉장히 좀 폭이 큽니다. 2열을 보시면은 각도가 왼쪽 시트는 아예 눕힌 거고 오른쪽은 세운 건데 이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접어보면, 왼쪽만 접어볼게요. 공간은 뭐 확실히 대형 SUV답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풀플랫은 아니고 저 앞쪽으로 가면 살짝 위로 경사가 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뭐 차박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바닥 높이가 꽤 있어서 허벅지 높이라서 짐 싣고 내리기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식입니다. 이런 알람과 함께 닫히죠. 운전석에는 버튼으로도 개폐가 됩니다. 또 음성 메모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합니다. 이 화면 넘김도 괜찮네요. 이 자연의 소리도 기존에 K7에서 봤었던 노천 카페, 을왕리, 바다, 벽난로, 길가 이 기능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QLS는 지금 퀀텀 로직 사운드 관객으로 할지 무대로 할지 일반 모드 이퀄라이저를 세팅을 프리셋에 따라서 설정하는 거겠고요. 카투홈도 들어가 있고 운행 정보, 환경 설정, 후속 대화는 펠리세이드에서도 봤었던 기능이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봤었던 거는 혼다 오디세이 그리고 파일럿에서 봤었던 기능인데, 이 상단 어딘가에 있는 스피커 여기 있군요. 이걸 통해서 지금 후방에 스피커로 말을 좀 키워서 전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죠. 이거 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3열 승객, 이 차는 물론 5인승입니다만 3열 승객에게는 좀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눌렀을 때만 내 말을 전할 수가 있고 종료를 누르면 꺼집니다. 또 후석 취침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전석의 앞자리에만 사운드가, 오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볼륨 단계가 7 이상의 항목들은 자동으로 7로 줄어들고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한 번에 눌러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채널, 즐겨찾기 버튼도 여기 있고요. 즐겨찾기는 한 가지만 지금 저장이 되네요. 눌러서
이 중에 뭐 홈, 후석대와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셋업 버튼도 빼놨고요. 이 다이얼 느낌도 좋네요. 겉에 어떤 고무를 두르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도돌 돌기가 있어서 손 잡았을 적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지금 센터에 2개,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닫는 거, 왼쪽으로 하면 여는 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공조장치가 이번에 참 마음에 들게 바뀌었어요. 숫자도 크죠. 그리고 이 토글 방식 레버도 큼지막합니다. 클린에어에서 이 이오나이저도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부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유해가스 같은 게 있으면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2열은 별도로 안 되고 1열만 지금 독립식으로 공조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잡았죠. 또 USB하고 충전을 하게 되면은 표시가 될 거고요.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충전용, 하나는 메모리용. 그리고 이쪽 이제 통풍 기능, 열선 기능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모하비에도 들어가 있었던 기능이죠. 그리고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달라져서 요즘 봤던 기아차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잡는 것도 훌륭하고, 이 부츠도 가죽이 두껍네요. 요것도 요즘 차들 보면 얇은 차들이 있어서 부실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좌우 앞뒤는 안 되고 돌리는 것만 돼요. 누르고 돌리는 기능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오토홀드라든지, 그리고 포일 드라이브 로우 저속 기어도 갖췄고요. 물론 열선 스티어링 휠,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눌러보면 카메라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만, 또 이건 이제 측 후방, 우측 후방, 좌측 후방, 또 설정을 하면은 주차거리 경고, 주차 가이드, 화면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3분할까지도 되네요. 그리고 컵홀더는 보시면 이런 지지대도 갖췄고요. 컵홀더 참 마음에 드네요. 지지도 잘 될 것 같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은 안 돼요. 또 공간도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또 뭐 USB 포트라든지, 심지어 실내 등도 없네요. 그건 좀 아쉽죠. 또 이쪽 글러브 박스도 보시면 아예 그냥 휑하네요. 달그닥거리는 소리 안 나게끔 부직포를 대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어를 보자면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고요. 프리미엄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고, 여기도 이런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습니다. 도어락 해제 버튼도 이쪽에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에 보시면은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과,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해제하는 버튼, 그리고 DSC 주행 안정 장치 활성화 비활성화 장치, 그리고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에서 저속 주행 장치, 그리고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또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OBD가 이쪽에 있고요. 페달은 모두 고무 페달이고 엑셀러레이터가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동식으로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 모두 되고, 요추 받침도 갖췄습니다. 시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시트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요. 요즘 어떤 이런 퀼팅을 많이 쓰죠. 모하비 더 마스터 역시 이런 퀼팅 시트를 썼고요. 그래서 고급감을 좀 높인 게 아닌가 싶고, 조수석 쪽엔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좀 앞으로 밀거나 뒤로 눕히거나 그런 게 되고요. 하지만 소나타나 그랜저에도 들어갔던 레스트 기능은 빠졌습니다. 네, 모하비 더 마스터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2열 시트를 완전히 세운 건데 90도로 서는 자세가 나오죠. 근데 이게 상당히 리클라이닝 범위가 큽니다. 지금 한번 눕혀볼게요. 6단계로 되는데 최대한 눕히면 이렇게나 눕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려보면 요만큼은 안 내려가요. 그래도 거의 다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레스트도 보니까 형태는 달라지진 않았네요. 기존 모하비도 이런 컵홀더였었거든요. 이러면은 뒤로 열리는 게 낫지 않나, 전에도 타면서 느꼈었는데 번번이 컵을 넣다가 뺄 적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잡고서는 툭툭 걸리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했으면 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진 않고 그냥 가죽으로 된, 근데 이 가죽 질감은 좀 좋아졌네요. 전과 같은가,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 넣는 공간은 의외로 되게 넓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넓지 않아요. 물론 발 등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2열 편의사양으로는 송풍구 밖에 없어요. 온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20V 콘센트하고
또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2개 갖췄습니다. 바닥이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차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둔덕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앉는 사람도 편히 앉을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었으면 좀 더 차가 더욱더 좀 쾌적하고 실내가 넓게 느껴질 텐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헤드룸 역시 지금 눕혔을 경우에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리고 양옆의 공간, 이 숄더룸도 괜찮습니다. 이쪽 글라스도 상당히 크게 뚫어놔서 이건 뭐 근데 기존 모하비랑 큰 차이는 없고, 앞유리는 좀 두껍고요. 2열 유리는 좀 얇습니다. 2열에 앉아서 앞을 내다볼 적에 전방 시야는 훌륭한 편입니다.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이 들어갔습니다. 2열의 도어 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페트병 하나 하고 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고리 겸 또 핸드폰을 놓거나 그런 공간이 있고요. 도어 스텝도 물론 갖춰서 체격이 작은 사람도 쉽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열도 도어 포켓은 큰 편은 아닙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주행 감각은 이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달구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그 프레임 바디의 전형적인 그 승차감을 갖고 있고요. 또 실내 구성도 지금 리클라이닝도 기존 모델과 똑같이 지금 눕혀졌기 때문에 고급차의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허벅지 받침은 길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 왼쪽 2개와 오른쪽이 별도로 이제 슬라이딩이 되죠. 그래서 슬라이딩을 해서 뒤를 트렁크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아예 뒤로 붙여서 넓게 레그룸을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2열 윈도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열보다는 좀 얇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있지만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뭐 준수한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모하비 더 마스터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은 엔진룸에서 어떤 디젤 엔진의 그 전형적인 그런 소리는 들어오고요. 전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적어도 엔진룸에서의 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소음적인 면에서는. 그럼에도 진동은 지금 뭐 운전대라든지 아니면 시트, 페달에서도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적네요. 네. 그리고 시야적인 부분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엔진 후드에 아까 겉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라인을 지금 파놨잖아요. 저것 때문에 좀 더 차가 근육질처럼 보입니다. 운전자의 눈으로 볼 경우에는. 이 엔진은 V6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그리고 맞물림 변속기는 자동 8단, 서스펜션도 그대로 변화가 없고요. W15 뒤 멀티링크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조금씩 매만진 게 있을 거고, 하체 세팅은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런 논두렁길을 달리고 있는데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 좀 전해지는 편이고, 그걸 완전히 다 다스리려고 노력하진 않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엔진 그대로 출력과 토크도 그대로거든요. 최고 출력 260마력 똑같고요. 그 출력이나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엔진 회전 영역대도 같습니다. 이런 깊은 웅덩이는 떨어질 적에 보면 확실히 좀 움직임이 크죠. 이런 노면을 달리는 느낌은 요즘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명 SUV 느낌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모하비의 그런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소비자라 그러면 아유 너무 덜그럭거린다 라고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고요. 엔진 출력은 살짝 굼뜬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은 오래된 숙성된 엔진임에도 원래 처음 나왔을 적에부터 세팅 자체가 그 터보레그가 좀 있는 오래된 엔진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엔진을 뭐 개선하려고 어떤 기계적 장치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추가된 건 없으니까 그대로 한 템포 쉬었다가 엑셀러레이터 밟으면은 꿍탁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고, 핸들링 느낌도 차의 움직임이 좀 많이 부풀죠. 라인이 많이 부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부풀고 또 이 댐핑 스트로크도 길어서 상하 바운싱, 좌우 롤링, 앞뒤 피칭 이런 거는 모두 요즘 SUV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시중에서는 모하비 더 마스터 가지고 사골 아니냐, 사골 갖다가 예쁘게 뭐 포장한 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죠. 맞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손댄 게 없기 때문에 가속해보면은 이 엔진 사운드는 근데 괜찮은 사운드를 원래 냈었어요, 전에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괜찮지 않나, 엔진 사운드적인 부분에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 신형 모하비 더 마스터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한층 더 이런 사운드를 실내로 유입을 시켜주죠. 마치 좀 더 우악스러운 고배기량의 그런 엔진을 가진 차를 타는 것처럼 탑승자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지금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스로틀 반응하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정도만 달라지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릴 경우엔 좀 더 차의 움직임이 조금이나마 좀 다스려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역시나 이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확실히 프레임 바디만의 그런 좀 전형적인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듯한 주행 질감은 남아있고요. 달려보면 확실히 스포츠로 하면 이 사운드가 좀 기분 좋은 사운드를 내는 것 같아요. 예. 주행 감성을 한껏 끌어올려주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차의 덩치가 육중하게 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좀 더욱더 그 박력? 그런 게 느껴지죠. 돌아나갈 적에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이 이렇게 쑥 늘어나잖아요. 그 댐핑의 스트로크는 깁니다. 그리고 또 하체도 좀 말랑말랑보다도 좀 크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물렁물렁한 구석은 있고요. 그래서 좀 요즘 차스럽진 않은 구석이 있는 차죠. 요즘은 SUV여도 구조적인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어떤 하체 세팅을 좀 단단히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차의 한계치를 올리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모하비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옛날스러운, 옛날 SUV스러운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 차스럽게 잘 매만졌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호평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시인성이 참 좋아요.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화해서 속도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모두 디지털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운전자가 볼 적에 한눈에 바로바로 받아들이기 쉽게 정보를 표현을 해주고, 에코로 갈 경우에는 이건 이제 K9과 K7에서도 봤었던 그 계기판으로 바뀌는데 속도와 엔진 회전을 마치 물병에 물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죠. 연비운전을 조금씩 종용하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가 편의에 들어가 있네요. 이건 편의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가 있어서 꺼보면, 네, 음색이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6 3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기본적인 사운드가 괜찮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런 어떤 스포티한 사운드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끄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 있어서 요거 누르면은 이제 활성화고요. 그리고 또 얘 운전대를 누르면 이제 지금 된 거예요. 녹색 운전대가 이제 녹색으로 변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기아차, 현대차가 상당히 이게 차선 중앙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고 한데 얘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기아차들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났었던 K7, K9보다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차선 가운데로 몰고 가는 기능도 그렇고, 또 차선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좀, 보통은 이렇게 점선이 가다가 끊어지는 데서도 기존의 K7, K9 같은 경우는 잘 인식을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 이제 세팅을 해서 가보면 지금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제 조향은 하죠.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 경고도 되게 금방 뜨네요. 지금 이렇게 조향은 하는데
기차가 속도를 줄이면 따라서 줄이기도 합니다. 가볼게요. 확실히 좀 이 시스템은 기존 기아차에서 보여줬던 것보단 떨어지네요. 최신이 아닌 비교적 후진 걸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꼬부랑에서 얼마나 잡는지 볼게요. 예, 넘어가네요 그냥. 예.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도 잡긴 잡는데, 그럼에도 거의 뭐 마진 없이 잡고 갑니다 지금. 네. 독특하네요. 모하비가 최신 차니까 이런 턱을 넘을 적의 느낌은 근데 뭐 전과 다를 건 없는데, 그럼에도 저 확실히 쑥쑥 들어가는 게 있죠. 스프링이 쭉 늘어났다가 쑥 줄어드는데 그때 댐퍼가 잡는 느낌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턱을 넘을 적에는 오히려 잘 잡아주고, 자잘한 요철 같은 데를 지날 적에는 그 느낌이 꽤 잘 전달됩니다 실내로. 이런 지금 길에서는 상당히 노면의 충격 그리고 소음 이런 게 잘 들어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밀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주행거리가 지금 7,000km가 넘어갔으니까 어떤 길이 안 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무게와 덩치에 비례해서 제동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바로 그냥 팍 쓰는 게 아니라 좀 뒤가, 앞에가 노즈다이브도 있으면서 앞에가 쭉 가라앉으면서 속도가 줄어들죠. 모하비는 전에도 느꼈었지만 이 차는 달리기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팅을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회전 반경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단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차선 안에서 유턴을 해보면 차선 2개까지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차선을 인식했다는 사인은 연신 뜨는데, 지금 이제 다시 가보죠. 가다 보면은 금방 좀 차선을 좀 헤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넘어가죠. 아유, 이 정도면 뭐 엄청 넘어가다가 풀리네요. 모하비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특히나 이 차선 유지 장치는 마냥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속감은 밟으면은 한 박자 쉬었다가 나가는 그 터보레그가 좀 길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속도가 붙었다면 좀 무섭게 나가는 건 있고요. 근데 그 터보레그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매번 가속할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익숙해진다고 하면, 이 차에 맞춰서 운전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뭐 적응하면서 탈 수 있겠죠. 이 조향 느낌도 뭉툭한 큰 움직임입니다. 코너에서는 라인도 많이 부풀고요. 전형적인 옛날 대형 SUV 느낌이에요. 앞뒤로 봤을 경우엔 상당히 첨단인데, 이 주행 감각은 또 옛날 차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턱 이런 데 넘을 때 느낌이 상당히 불쾌한 게 있습니다. 터덩터덩 떨어지는 게 있어서, 모노코크 바디를 택할 날이 멀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 신형 2세대, 그래봤자 이제 2세대네. 지금 이게 심지어 1세대 페이스리프트니까, 페이스리프트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또 풀체인지 버금가게끔 해서 내놓은 거긴 한데, 그럼에도 얘도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뭐 플랫폼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다음 세대는 대폭 플랫폼부터 제 생각엔 모노코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보고요. 오늘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해 보니까 뭐 모하비야 워낙에 어떤 현대 내부적으로도 스토리가 꽤 많고, 뭐 정의선 부회장이 내놓은 첫 모델이기도 하고 참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뭐 상당히 기존엔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딱히 없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매니악한 차였었는데, 타보니까 겉에는 예쁘게 첨단 최신차처럼, 하지만 이 차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 질감,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똑같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판매가 좋아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시장에 이제 형성된 뭐 사골 차네, 사골이네 이런 반응은 꽤 있는데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